아직 적응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올해 7월 19일 새벽 2시경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공식 발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아웃 금액은 5천만 유로, 한화 약 715억 원으로 기간 무려 5년의 초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종전 아시아 선수의 최고 이적료를 보유 중이던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의 3천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일까요? 일부 독일 매체들로부터 과거 김민재가 앞서 정교한 수비 조직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탈리아 리그에선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공격적인 스타일의 뮌헨에서 이름 모를 동양 선수에게 과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수비수 중 한 명인 로타우 마테우스는 이번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글로벌 매체 유로스포르트는 로타우 마테우스가 뮌헨 수비수를 비판했다. 그 대상은 신규 영입생 김민재였으며 그를 두고 불확실한 요인이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오른쪽 수비는 물론 알폰스 데이비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며 마테우스가 과거 스카이 90에 출연해 김민재에 대한 호평을 늘어놓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그가 언급한 김민재에 대한 비판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테우스는 선수 시절 뮌헨, 인터밀란 등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며 무려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전설적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김민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뮌헨 불안 요소다. 먼저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 익숙해져야 한다. 김민재는 이탈리아에서 받은 칭찬으로 기대됐던 부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김민재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민재는 보란듯이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9일 독일 뮌헨 일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SC 프라이부르크와의 맞대결에서 코망의 멀티골과 르로이 사네의 득점에 힘입어 3대0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는 4-3-2-1 포메이션에서 센터백을 맡았으며 결국 중앙 수비수로서 상대방의 역습을 다 막아내며 유럽 통계 매체와 언론은 7라운드 베스트 11에 김민재를 집어넣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7라운드가 종료된 9일 3-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분데스리가 7라운드 2주에 팀을 뽑았는데 에콰도르 센터백 위럼 파초 7.78점, 브라질 수비수 베르나르도 7.78점에 뒤이어 7.93을 받게 되었습니다. 센터백 3명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마테우스가 동양인 차별 기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2018년 외질의 국대 은퇴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한 경기였습니다. 그는 터키계 가정 출신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을 이끌어 우승의 주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 대표팀 동료이자 터키계인 알카이 권도간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나란이 3명이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언론에 공개되며 독일 축구 팬들로부터 민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 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독일이 손흥민의 초장거리 골에 먹히며 대한민국의 패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외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은 그가 터키계에 속한다는 인종과 관련된 사안으로까지 퍼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나는 이길 때만 독일인이었고 질 때는 터키계의 이민자였다 라는 말로 서러움을 표현한 채 대표팀의 은퇴를 선언하는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독일 축구협회장이자 바이에른 뮌헨의 회장 울리 헤네스는 첩자가 관둔다니 기쁘다 며 외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언급된 마테우스는 당시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뮌헨 회장 울리 헤네스의 발언에 간접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ESPN을 통해 독일은 멕시코와 한국에 졌다. 축구는 축구, 정치는 정치라고 생각하며 외질은 훌륭한 독일 국가대표였으나 국가대표로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겨우 몇 장의 사진이 독일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이다. 며 마치 월드컵에서의 탈락 이유가 온전히 외질만의 문제라며 실력과 관련된 프레임으로 비난받는 상황을 무마시키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외에도 손흥민, 이재성 등 수많은 국내 선수들이 독일 선수 생활 중 알게 모르게 이러한 차별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결국 마테우스가 김민재를 두고 동양인 기죽이기에 나선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식을 접한 뮌헨 축구 팬들은 마테우스의 비판에 대해 아직 적응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미있는 사실은 김민재의 맹활약과 함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줄 알았던 나폴리가 대체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는 것인데요. 나폴리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4승 2무 2패로 리그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1대 3완패 당한 데 뒤이어
지난 3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대 3패배를 당하며 김민재가 빠진 자리에 불안한 수비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부터 나폴리는 상대 역습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나폴리는 1, 2선은 라인을 높여 전방 압박을 시도했으며 간헐적 상대의 역습에는 김민재를 통해 보완을 했는데요. 활동 반경이 넓어 수비 폭이 넓은 김민재는 나폴리의 부족한 상대 역습에 대한 최적의 카드였기에 그만큼 김민재의 공백이 그들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리는 김민재가 팀을 떠난 직후 그의 공백을 메울 대체자로 센터백 나탄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그는 22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키 188cm의 브라질 센터백으로 탄탄한 피지컬로 김민재를 완벽히 대체할 거란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만큼 경험이 적다 보니 생각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민재를 대체할 수비를 찾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현지 매체로부터 비판과 동시에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설이 언급되는 충격적인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가장 최근에 열린 미넨 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리커버리 10회, 가로채기 3회 등을 기록하며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김민재 선수를 향해 마테우스가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지 혹은 여론을 의식한 그가 안면색을 바꾸고 김민재를 향한 칭찬을 쏟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